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계산문제 1일에 끝내기 강의를 모두 마쳤어요. 영상을 다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계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올린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문제 1일에 끝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산 문제를 공부하신다면 제 계획대로 계산 문제를 하루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총 15강으로 전체 강의 시간은 한 7시간 20분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미 올린 강의는 이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런데 올리지 않은 지금 제가 여기 11강부터는 올리지 않았거든요. 아직 강의를요. 영상만 찍어 놓고 강의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1강부터는 정확한 몇 분 몇 초인지 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시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략 7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강의나 인강으로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는데 그럴 때도 모든 이론과 계산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들으셨는데도 계산 문제를 이해하기 힘드시거나 계산 문제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계산 문제 자체를 안 푸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계산 문제라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는 1차 시험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는 비중이 점점 좀 커지고는 있는데요. 대략 10문제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개론의 점수를 100점 만점 했을 때 10문제 나온다고 하면 한 문제당 2.5점이니까 25점이죠. 10문제가요.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분의 1을 차지하는 매우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의 점수를 놓치고는 1차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 반대로 말하면요. 계산 문제만 잘 풀 수 있다면 1차 시험 과목에서 다른 과목의 성적이 좀 낮아도 쉽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1차 과목이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잖아요. 근데 민법은 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민법이 쉬운 과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민법은 내용도 쉽지는 않지만 공부를 해도 그 보기 오지선다 중에서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그 학개론의 계산 문제를 포기한 것만큼 보충해서 점수를 더 받으려면 20점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민법이 과락을 면하고 60점 받기도 낙낙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을 80점 받는다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학 개론에 이론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들도 그 오지선다에 그 나와 있는 문항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면 또 공부량도 많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학개론의 계산 문제는 딱딱 떨어지죠. 계산만 하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15강으로 해서 7시간 한 20분 정도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다 맞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에 포기하시지 마시고 꼭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계산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다른 공부 내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은 의도는 어떻게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좋겠냐면, 이거를 7시간 20분 정도 되니까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의 날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수 있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하루는 놀잖아요. 그쵸? 또 집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가사 일을 하루 정도는 미루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전 8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0시간을 잡으세요. 10시간을 잡으시고 그 10시간 안에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한 7, 8시간, 넉넉 잡아 8시간 정도를 시간을 내서 이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했어요. 문제들을 쉽게 설명을 했어요. 제 강의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였고 계산하는 방식도 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계산하는 과정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건너뛰셔도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걸 들으시면 되고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계산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포기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계산 문제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 해서 하루에 듣는 거예요. 듣고 이거를 딱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 문제를 그 이후로 안 보시면요. 그러면 잊어버리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하루에 다 보시고 계산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 다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신감을 갖고 중간중간 공부하시다 중간중간에 하루에 뭐 한 문제씩이라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전체가 15강이고 유형이 각 유형별로 이렇게 한 강씩 했어요. 요 15강만 좀 여기에 유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15강하고 4강에만 유형이 좀 한 두세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하루에 한 문제 정도 해서 그러면 한 15일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문제 정도 각 강당 각 유형당 두 문제 정도씩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한 5개월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5개월 동안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끔씩 문제를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꼭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계산 문제가 이제 15강으로 토탈 15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15강에 들어있는 문제들은요, 각 장르별로 유형별로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난이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유형만 익히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거미집 모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유형을 보자마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분 안에 푸실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1분 안쪽으로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문제는 그냥 주우실 수 있어요. 시간도 많이 안 들이고 보자마자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시려면 제가 여기에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유형을 말씀을 드려요. 이 문제는 쉬우니까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꼭 맞춰주시면 되고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두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냐면 공식만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공식을 안 외우면 절대 못 풀겠죠. 그래서 제가 문제를 설명할 때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공식이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외우라는 공식만 잘 외우시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론의 여기에 있는 문제, 현금 흐름 분석에 속하는 문제들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만 외우고 그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면 바로 공식만 대입해서 푸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 적용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꼭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요. 문제는 쉬워요. 푸는 방식도 쉬워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간이 많이 걸려서 2, 3분씩 걸려서 풀어서 정답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맞췄다 그래도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늦게 푸신다면은 넘어가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그 푸는 시간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가 그 보기가 오지선다잖아요. 1, 2, 3, 4,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주로 정답이 1, 2번에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걸 1, 2번에다 놓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1, 2번에다 답을 놔버리면 금방 찾으니까 수험생들이 정답 맞출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고맙겠지만 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정답이 뒤쪽에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3번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부터 적용을 해서 보기를 보시면 운이 좋으시면 3, 4, 5번 중에서 어떤 경우에 3번, 어떤 경우에 4번 거기에 정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1, 2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의 팁은 지문을 보실 때 3, 4, 5번부터 보시고 1, 2번을 보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거는 그 7강에 해당하는 요런 거. 7강에 여기 3 투자론 3에 해당하는 거 있거든요. 화폐 시간 가치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푸실 때 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요. 이거는 좀 어려운 거고 요건 어려워요. 어려운 거고 기대 수익률 같은 거. 기대 수익률 일일이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또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입지계수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은 여기 해당이 돼요. 쉽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마지막 유형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거 투자론 여기 해당하는 문제들은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여기 경제론 2의 2강에 해당하는 이 문제들도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데요. 이것도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했어요. 이 문제들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쉽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문제 유형이 이렇게 강의 구성에 따라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다 잘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강의가 이렇게 총 15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강만 듣고 다른 강의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냥 1강만 올린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받으시려는 획득하시려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걸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강의를 작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의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제가 알고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일반 유튜버들처럼 뭐 구독을 눌러주세요 라거나 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제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그냥 이제 강의만 들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이 앞쪽에 드러나지 않아서 뒤쪽으로 밀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찾기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 강의가 위에 다음에 없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 노출이 좀 앞에 됐으면 좋겠으니까 제 들으시다가 괜찮으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앞쪽에 없어서 다른 강의를 찾지 못하실 때는요.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계산문제 요거를 치시면요. 좀 제 강의가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안은주 공인중개사 뒤에다가 제 이름인 안은주를 치시면요. 또 제가 올린 강의가 쭉 뜨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계산문제 안은주 뭐 이렇게 붙이면 제가 올린 강의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올릴 거예요. 다 15강까지 올릴 거고 이미 10강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이론보다는 계산 문제 푸는 요령에 저는 제가 이걸 찍은 거는 요즘이 아니라 제가 찍은 거는 이론보다는요. 계산 문제 푸는 거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느 분한테 초점을 맞춰서 했냐면요. 계산 문제를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이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공인중개사 30회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이론에 강하지 못하고요. 이론에서는 그 학원 선생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이죠. 학원 선생님들이 훨씬 잘 가르치시죠. 하지만 저는 시험을 볼 정도의 이론만 알고 이 이론을 계산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거에는 제가 아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보다도 설명을 쉽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이론만 알면 계산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론을 많이 알고 계산 문제를 풀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계산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또는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계산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분들은 뭐 강의 듣지 않아도 워낙 잘 푸시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학과 선생님들이나 인강에서 다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라면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난 안 돼, 난 못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영상을 제작한 거고, 그런 분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강의를 듣다가 아는 부분이 나오면요, 건너뛰어서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2배속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계산 문제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최근에 계산 문제에 대한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요즘 최근으로 올수록 한 27회부터 28, 29, 30회 이렇게 최근에 올수록 계산 문제들이 조금씩 복잡하게, 또 같은 유형이라도 시간을 많이 써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계산 문제는 뭐 나오던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같은 유형의 문제지만 이전에는 묻지 않았던, 이전에 뭐 A를 물어봤다면 이제는 B를 물어보는 거,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 저희가 이미 문제를 15강까지 다 여러분들이 풀어서 안다면, 강의를 듣고 안다면 그런 거에는 다른 걸 물어봤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의 유형은요, 숫자를 간단하게 안 줘요. 예를 들면 1000 이렇게 주면 되는데 1550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게 숫자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는 않았지만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한 문제 정도. 근데 그런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보면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어렵진 않고 쉬웠는데, 제가 15강에다가 그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쉬웠는데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예 읽지 않고 찍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 생각지 못한 내용, 유형의 문제가 나왔으면 그런 건요, 조금만 변형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능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못 보던 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안 푸는 게 나아요. 틀리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려고 고민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봤자 다른 문제 풀 시간만 깎아먹고 그 문제를 푸실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건너뛰시고 그런 문제를 위해서 계산 문제를 구석구석에서 어려운 거 그렇게 그런 거를 찾아서 풀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게 그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틀리지 않게. 또 여기서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안 틀리게. 여기에 제가 강의해드린 이 문제들만 확실하게 아시고 어, 들어 시험날 가시면 계산 문제는 거의 다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버리세요. 그러면 만점을 못 받더라도 일단 저희가 챙길 수 있는 계산 문제의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덕분에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러기를 바래요. 이번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가 어려워서 풀 엄두를 내지 않으셨던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엄두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했어요.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 심오한 이론 몰라도 제가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은 간단하게 앞에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셔도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만 시간을 내서 7시간에서 8시간만 할애를 하시면 해서 계산 문제 공부를 하시면 정답을 다 맞추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고 미리 겁을 먹고 자신감이 없으면 계산 문제는 제대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 푸실 때는요, 물론 공식도 아셔야 되고 뭐 유형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있으면요, 공식도 잘 떠오르고 이 문제를 내가 풀었던 연습했던 게 잘 생각이 나요. 그런데 벌써 문제를 대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요, 공식도 생각이 안 나고 도대체 숫자가 숫자가 아리나리 눈앞에서 막 움직여 다니고 이러면서 이 푸는 과정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 강의로 공부를 잘 하시고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고 자신감을 갖고 계산 문제를 다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의 두 과목을 치르는 1차 시험에서 사실 어느 부분 하나 쉬운 것은 없지요. 민법은 사실 공부를 해서 잘 알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개까지 문항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을 잘 읽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자칫하면 아는 것도 또 오답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학 개론의 이론 문제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과목에서 평균 60점, 한 과목당 과락 40점 이상을 받는 거, 이게 이래야 합격을 하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지지 않아요. 결국 시험장에 내가 시험 공부를 다 끝내고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아주 큰 차이로 평균 60점에서 큰 차이로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대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차이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문제에서 한두 세 문제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 정도의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의 10문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찍는다고 하면 여기서 한두 문제 맞아서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거의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문제 안팎으로 나오는 이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80% 정도만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공부만 하시면. 그러면 비록 민법에서 조금 점수를 좀 덜 받고 부동산학개론의 이론에서 조금 틀렸더라도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0일의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춰서 그 덕분에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